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화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는 걸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여우 화신이니 호랑이 화신이니. 그런데 왜 곤충 관련해서 화신은 없는 걸까요? 쥐도 있는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조선 동해바다가 나오는 요제지 해공자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전설이 중국 고전괴담에 나온다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제지 해공자 편, 살짝 각색해서 장용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국호가 조선이던 시절 그 바다 동해에 가면 고적도라는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었지. 그 섬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오색이 찬란한 내동화란 꽃도 피고 신선들이 있는 섬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살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전설 속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섬으로만 한 게야. 장생이라는 사람이 그 섬에서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지. 장생은 동주에 사는 호기심 많고 노는 걸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특히 모험심이 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뭐더라 인디아나 존스 그 사람처럼 여기저기 휘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구만. 그런 장생 귀에 고적도라는 그 전설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섬 얘기가 들어갔으니 장생이 듣기에 거긴 신선들이 사는 곳인 만큼 경관도 아름다운 데다 특히 내동화란 꽃이 그리 아름답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 고적도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더라는 게지. 그리고 바로 장생은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술이랑 음식을 준비해서 혼자 족배를 타고서 그곳으로 갔다는구먼. 모르긴 몰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확실한 게야. 그 넓은 바다를 무슨 애들 소풍 가는 것 마냥 도시락에 술까지 싸들고 말이지. 그것도 족배를 타고 동해를. 이쯤 되면 인디아나 존스가 형님 하고 붙을만 할 게야. 어쨌든 그 정신 나간 장생은 그렇게 고작도를 가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고 그렇게 바다에 떠서 가던 중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오는 거 아니겠어. 바다 한가운데서 꽃향기라니 장생도 바보는 아니었는지라 그 꽃향기가 고작도의 내동화인 게로구나 하고는 그 꽃향기를 따라 노를 저 고작도로 보이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그 꽃들이 만발한 시기라 그 향이 장생이 있는 면리 밖 그 바다까지 풍겨왔던 게지. 그 섬에는 굵기가 아주 굵은 10여 아름이나 되는 나무들이 여기저기 우거져 있는 데다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경관과 그리고 꽃들과 난생 처음 맡는 향기에 장생은 여기가 틀림없는 고작도로구나 하고 확신을 했고 말이지. 그래서 가지고 간 술을 따라 마시며 조금씩 취해갈 때쯤 문득 그 이쁜 꽃들이 있는 꽃판 사이로 그 꽃들보다 더 이쁜 여인이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쁜 다홍 치마를 벌럭이며 걸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장생 앞으로 오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생 보고 한잔 하자는 게야. 오늘 느낌 좋더라니. 이렇게 자신처럼 풍요를 즐기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서 말이야. 그때 자신 앞에서 그러는 여인 행동은 암만 또라이 기질 충분한 장생이 볼 때도 그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게지.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댁은 누구쇼?" 하고 물으니
전 산둥 지역 교주의 기생입니다 하는 게야. 조금 전 해공자를 따라서 왔다면서 말이지. 같이 온 해공자는 좋은 경치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이고 자신은 다리가 아파서 잠시 그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장생이 마시는 술래음에 이끌려 왔다고 하더라는 게지.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장생은 그 여인 말을 듣고는 바로 해져 가지고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겠냐는 말이지. 술 냄새가 아무리 진하고 좋다고 한들 그 꽃향기 가득한 곳에서 그 향기를 평범한 사람이 맡을 수 있겠냐는 게지.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데 여자의 말투는 우아하고 달콤해서 사람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는데 말이지. 그런 그녀에게 장생은 어느 순간 홀딱 넘어가서 혼백마저 있는지 없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 상황까지 간 게야.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 품속에서 넋을 잃고 있는데 그녀가 슬그머니 몸을 빼서는 일어나더라는 게지. 해공자가 왔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장생이 서둘러 옷을 입고 돌아보니 이미 그 여인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이 나온 꽃밭에서 몸통 굵기가 장생보다 적어도 5배는 굵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나오더라는 게야. 장생은 그런 커다란 구렁이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는 바로 자신 등 뒤 거목 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그 정도 되는 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나무랑 장생을 같이 칭칭 휘감아서는 장생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구만. 죽이지는 않고 말이지. 그러고는 그 구렁이가 자신의 갈라진 혓바닥으로 장생의 코를 찔렀는데 그 혀에 찔린 코에서는 피가 그냥 주르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 그 피가 고이자 그 구렁이는 대가리를 굽혀서는 그 피를 마시더라는 게야. 장생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는 야, 이거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난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문득 허리춤에 찬 작은 주머니에 여우 사냥할 때 쓰는 독약이 있다는 게 생각난 게지. 장생은 겨우 움직이는 손가락 2개를 꼼지락꼼지락 거려서 주머니를 간신히 끄집어낸 뒤 그 안에 있는 독약을 자신의 피가 고이는 곳에 살살살 뿌려서 떨어뜨렸지. 그러는 그 잠깐 사이 장생의 피가 고이자 이놈의 구렁이는 다시 대가리를 숙여서는 그 피를 낼름낼름 핥아먹었구 말이지. 그리고 그 독약이 어찌나 독했는지 그렇게 피를 핥아먹던 구렁이는 미처 그 피를 다 먹기도 전에 장생을 감은 몸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더니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 주변 나무들을 꼬리로 쳐대며 쓰러졌는데 그때 그 꼬리에 맞은 나무들은 힘없이 두 동강이 났다고 하더군. 그 꼬리에 장생이 안 맞은 게 천운인 게지. 맞았어 봐. 기껏 독약 먹여 풀려났는데 맞았으면 장생은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방령이 됐을 게야. 어쨌든 장생은 그렇게 풀려난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절했다가 한나절 정도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다는데 그렇게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인지 어지럽고 눈앞이 노래져서는 다시 기절했다고 하더군.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서 누워있었고 말이지. 장생은 사람들이 자신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구렁이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탄 작은 배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머리만을 잘라서 배에 실었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배가 육지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그 구렁이 머리가 녹듯이 썩어서 사라지더라는 게야. 그리고 장생은 그 뒤로 달포가 넘도록 중병에 시달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됐고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장생은 그 섬에서 만난 여인, 교주의 기생이라던 그 여인도 혹시나 뱀이 아니었나, 뱀의 화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심을 하면서도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매일 그 여인을 잊지 못했다고 하더구먼. 요재지 해공자 편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미호처럼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요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엔 사람보다는 구미호가 여러 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굳이 구미호는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